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정말 이상한 제목의 책입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 그런데요, 내용은 더더욱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80분마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런 남자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무슨 스릴러물이나 아니면 메디컬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종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가족은 아닌데요. 유사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을 보신다면 아마 마음이 몽실몽실해지는 그런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입니다. 전문 가사 도우미가 이 소설의 화자예요. 유능한 가사 도우미인 주인공은요, 특이한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별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시동생을 잘 보살펴 달라는 형수의 의뢰였습니다. 그 시동생이 바로 박사거든요. 나이는 64살이고요. 실제 대학 교수였던 수학 박사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특이한 의뢰인가 하면요. 이 박사가 교통사고로 인해 뇌를 다쳐서 80분 정도의 기억밖에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늘 새로 본 사람처럼 인사를 해야 하죠. 이 박사는요, 모든 것에 수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생일이요, 2월 20일인데 박사가 교수일 때 학장에게 상을 탄 시계의 1년 번호가 284예요. 박사는 이 인연을 우회수로 설명을 해요. 220과 284는 우회수인데요. 약수의 합이 서로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20의 약수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것을 다 더하면 284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284의 약수를 다 더하면 220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회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관계라고 하죠. 사실 핸섬한 30대 남자가 저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작업 멘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당신의 생일 2월 20일, 그래서 220과 내 시계의 1년 번호 284가 사실은 이런 관계랍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박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중한 인연에 감사를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주인공에게는요,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엄마가 가사 도우미로 와 있으면 그 아들은 혼자서 엄마가 올 때까지 집이나 놀이터에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사정을 한 박사는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까지 여기서 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퇴근할 때 집에 같이 가라는 거죠. 박사는 그 아들을 루트라고 불렀는데요. 그 후로 루트는 하교를 박사의 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박사의 기억력은 80분이지만 옷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메모지에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들을 적어놓고 그것들로 기억을 보조하는데요. 가사 도우미와 그의 아들 루트가 가장 중요한 기억을 적어놓는 메모지에 적히게 되죠. 박사는 80분의 기억력밖에 가지지 못한 매우 불행한 환경인데도요, 루트를 세심하게 돌봐주고 가사 도우미에게도 섬세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수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감사해 하죠. 루트와 박사의 공통 관심사는 프로야구인데요. 특히 한신 타이거즈의 팬입니다. 박사의 생일에 주인공과 루트는 희귀한 야구 카드를 선물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결국 그 카드를 구해서 선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박사의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 고맙다는 표현에 선물을 한 주인공이 오히려 감동할 정도로 말이죠. 루트가 11살이 되면서 세 사람은 파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박사는 전문 의료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니고요. 주인공과 루트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박사를 방문해서 같이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 장면에는요, 루트가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임용되었다라는 소식을 박사에게 알리고 있으니까 그 인연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줄거리를 따라서 이야기하려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는데요. 이 소설의 가장 특이한 점이고 중요한 것은 수학입니다. 교수는 기본적으로 수를 가지고 타인과 소통을 하거든요. 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수학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수학의 여러 가지 수식이나 수의 성질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박사와 루트, 주인공의 이런 우정들이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재미가 꽤 뭉클하게 다가오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철학자들의 오래된 논쟁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억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일까 아닐까 하는 건데요.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을 주고요. 선택을 하게 한 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말하라는 것인데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살인을 저지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억을 B에게 주입했어요. A는 기억이 지워진 거죠. 그러면 살인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지구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은 분명 A가 살인을 했지만요. A에게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보자면 전혀 죄가 없는 B가 살인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요. 한 사람의 동일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법에서는요. 술 취해서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기억을 못하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살짝 깔려 있는 거죠. 사실 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평소에는 약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식 때요. 술을 막 먹고서 과장님한테 야이 사람아 이러면서 대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다음날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안 나는 척 하면서 뭐 저 어제 실수한 거 없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또 과장님도요.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나도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이 그냥 쓱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그건 존재의 동일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이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과연 기억은 존재의 동일성의 중요한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박사에게 기억은 없지만요. 그 따뜻한 성품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기억이 멀쩡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80분마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또 80분마다 시한책방에 들어오셔서 또 좋아요도 누르시고 여러 가지 봐주실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